어,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역 민 융합과 갈등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혹은 또 가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먼저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꽤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 3년 전에 괴산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 주민하고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이 갈등은 또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들 저희가 귀농 귀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무엇이죠? 도시에서 행정구역상 도시에서 행정구역상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으로 가는 걸 저희가 귀농 귀촌이라고 하신다는 건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도시에서 살다가 행정구역상 농촌으로 가는 게 이제 귀농이고 귀촌입니다. 귀농은 뭐죠? 귀농은 농촌에 가서 내가 농지원부를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득하고 농업을 생계로 영위하겠다는 게 귀농이죠, 그죠? 귀촌은 뭐 그와 관계없이 뭐 쉬러 간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촌으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민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하고 그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농촌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농촌을 이해를 하고 그 농촌에 있는 마을이 어떤지도 이해를 해야지 되고, 또 이 농업도 뭔가를 농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우아하게 커피를 드시고 있죠. 여러분들 도시 생활 하시면 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우아한 생활, 뭐 꼭 우아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도시 생활이라는 저희 생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농촌으로 가면 어떨까요? 예, 몸빼 바지도 입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같은 나라 아니지만, 저희 같은 나라 아니지만 좀 이질적인 다른 그런 문화와 전통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다름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귀농귀촌 교육이나 역사에서 최상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안 연암대에 계셨죠. 최상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을 꼭 강의할 때 씁니다. 귀농귀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회적 이민이다. 아니, 내가 서울시 마포구에 살다가 충북 괴산의 제월이라는 농촌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이민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 사회적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독일로 뭐 이민을 간다든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준비도 하고 뭐 투자 이민이 됐든 취업 이민이 됐든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거와 가는 정도로 이렇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경우 많은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말이 이 사회적 이민이라는 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귀농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은 사회적 이민이다.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겠다. 또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다름을 인정해야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하나 이 그 귀농귀촌을 그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렇게 그 표현한 거죠. 이게 우리 모든 생물체는 이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유전자와 제 와이프의 유전자가 합해져서 제 아이한테 가는 거죠, 그죠? 유전자는 이게 종을 이게 영속적으로 그 보존도 하고 또 성격도 규정짓습니다. 아까 그 귀농귀촌은 그 사회적 이민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또 다르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과격하죠, 그죠? 도시와 농촌은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 아예 그 생긴 것서부터 모양서부터 성격서부터 모든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지금 그 남원시에서 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굉장히 오래 하신 우리 김용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강의하실 때 꼭 쓰는 그 용어입니다. 김용근 선생님이신데요. 도시와 농촌은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도시와 농촌은 유전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유전자가 서로 싸운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도시에서 아주 익숙하게 생활해왔던 방식, 그것이 그대로 농촌으로 간다면 그 농촌에 있는 그 유전자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부부가 공주로 귀촌을 했어요. 집도 짓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기 위해 가지고 그 노인회관에 가끔 이렇게 저 맛있는 것도 해서 갖다 드리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이 와이프가 같이 내려간 부부 중에 와이프가 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한 석 달, 넉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 6시면은 옆집에 할머니들이 집으로 들어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죠? 이제 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그 옆집에 할머니들이 이제 그 놀러를 오시는 거예요. 들여다 보시는 거죠. 도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시의 시간하고 농촌의 시간하고 시간 개념이 좀 틀린 거예요. 시간도 틀리고요. 돈의 가치도 틀려요.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 가면은 달러로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달러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래? 환율, 환차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시와 농촌의 돈의 가치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에 돈의 가치가 다르듯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도시에서 100만 원 쓰는 거 하고 농촌에서의 100만 원 쓰는 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값어치가 많이 다릅니다. 시간도 다르고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집에서 인터넷을 하시다가 인터넷이 고장 났어. 전화하면 수리 기사가 금방 오잖아요. 그죠? 농촌에서는 금방 올까요? 금방 안 와요. 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도 도시에서 대응하는 방식, 또 농촌에서 대응하는 방식, 이게 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최상원 교수님은 귀농귀촌은 사회적
이민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야 그만큼 준비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김영건 선생님 말씀처럼 도시와 농촌의 유전자가 달라. 그렇다면 내 유전자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농촌의 유전자는 농촌의 성격은, 농촌의 특징은 뭘까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귀촌은 뭐다? 사회적 이민이다. 혹은 도시 유전자와 농촌 유전자가 서로 만나서 갈등하고 화해하고 뭐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 마을이 실제로 어떤 데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준비하시면서 뭐 친구나 친지 또 아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농촌들을 가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어떤지도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얘기도 듣고 이러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인데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했어요. 펀드 매니저를 해서 돈을 뭐 젊었을 때부터 잘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가 좀 싫어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뭐 외간지 친간지 헤이 온 와이라는 런던에서 꽤 떨어진 시골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이죠. 캐슬. 뭐 집은 아니죠. 캐슬이 하나 있었는데 유산으로 받은 시골로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귀촌을 한 거죠. 그죠? 귀촌을 해서 거기다가 중고 서점을 엽니다. 그 성 자체를 서점으로 바꿔요. 새 책을 파는 데가 아니고 중고책만 팔아요. 그때 헤이온 와이의 이 리처드 부스가 옮겨갈 때 마을이 한 40가구 정도 됐대요. 지금은 어떠냐면 한 3, 40년 지났는데요. 이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3, 40가구가 지금은 전부 다 중고 서점을 해요. 그리고 이 헤이온 와이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페스티벌도 하고요. 거기서 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리처드 부스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골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을 만들어요. 그 영국 안에다가 이 헤이온 마을을 자치 독립 공화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황제에 취임을 해요. 국가 안에서 국가를 참칭을 하면 이게 반역죄잖아요, 그죠? 이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창설을 하고 자기가 황제 취임을 하는데 4월 1일 날 만우절날 해요.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대관식도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뭐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을 여긴 내 공화국이야, 내가 황제야, 이렇게 하신 양반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른데요. 농촌 마을은 대한민국 안에 무수히 많은 농촌 마을들이 존재하는데 그 마을마다는 다 뭐다? 독립적인 자치공화국이에요. 이 리처드 부스는 그냥 이렇게 좀 재미로 펀하게 재미로 야 여긴 내 독립공화국이야, 내가 황제할래,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 농촌 마을은 독립적인 자치공화국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마을을 만든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듯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도시 계획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옮겨가서 살면서
스스로 그 마을 주민들이 규약도 만들고 촌장도 뽑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독립된 그 자치공화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